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학 교수가 전해주는 소설. 오늘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음, 김첨지도 나오고 아내, 그 다음에 술친구였던 치삼. 1920년대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하를 배경으로 인력거꾼 김첨지는 몹시 아픈 아내를 두고 일을 하러 가고,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르게 큰 돈을 버는 핵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거꾼인 김첨지는 아내와 젖먹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설익은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체한 아내가 한 달 내내 알아 누웠고 약도 하나 사다 주지 못해서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김첨지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프니까 오늘만은 제발 일을 하러 나가지 말아달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김첨지는 빗길에 인력거꾼이니까 이제 인력거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많은 비가 내린 탓인지 그저 운이 좋은 탓인지 그날따라 평소에는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날따라 운이 좋게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울수록 알 수 없는 어떤 불길한 감에 휩싸인 김첨지는 집에 곧장 들어가지 않고 친구인 치삼이를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아내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내심 감추지 못하고 아내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술을 다 마시고 이제 취한 와중에도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치삼에게 했던 거짓말처럼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욕하기도 했던 치삼이지만, 김첨지이지만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라고 몇 번 울부짖음을 토해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일제 식민지하를 배경으로 해서 하층민의 어떤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데,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인데 사실은 영화 해피엔딩인가요? 전도연 주연이었던 거기에서처럼 반어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거죠. 현진건의 대표소설 작품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운수 좋은 날은 배경이 1920년대 서울입니다. 일제강점기니까 가끔 일본 놈들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 참 많습니다. 정신도 문제도 그렇고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는지.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일본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큽니다. 이 소설도 일제강점기에서 하층민이 어떤 비참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시대라서 좀 열받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층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중의 어떤 처절한 아픔과 비극을 다룬 가장 비극적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은 운수 좋은 날, 이런 아이러니 기법을 도용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날을 오히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서 어떤 반전의 효과를 더 극대화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김첨지는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작품 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술에 잔뜩 취해서 불길한 예감 속에서도 평소에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었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아내의 뺨을 맞대면서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라면서 울부짖는 점을 보아도 김첨지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또 극중에 나오는 설렁탕을 사랑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에 대한 어떤 김첨지의 사랑을 뜻한 동시에 가난했던 시대의 하층민의 쉽게 사 먹을 수 없었던 어떤 경제적인 측면, 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그토록 먹고 싶어 했었던 설렁탕을 끝내 아내는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큰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운수 좋은 날은 지금까지 사랑받는 소설로 많이 패러디되고 드라마화되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작품이었지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갔던 어떤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진건의 이상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등 부동산입니다. 계약서를 가장 많이 써서 1등 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SNS에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올라간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 쪽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고양시, 일산 내의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 원룸, 투룸 여러 가지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가 등 저희는 오로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등 부동산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 번지나 아니면 단지, 동, 아니면 원하는 층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백마마을에 사는데 백마마을 22평 510동 제가 선호하는 층은 5층에서 10층 선입니다. 5층에서 10층 사이에 22평 전세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3-4개 구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물론 저희 1등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래되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정의롭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거짓됨이 없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서 정의롭게 부동산 중개 수수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 있을 텐데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인 근처에 사시는 근처에 이제 부동산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할 요량으로 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매매가 안 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아파트 22평을 내놓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일단 여러분 매물을 직방, 다방, 피터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이 매매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보통 3, 4억, 많게는 7, 8억 가는데 직방 다방의 고객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매물인 그 3억대 이상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겨우 원룸, 투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되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마마을 검색해 보면 제가 올린 제 이 얼굴로 올린 동영상이 수십 가지 일단 1차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아파트 매물도 금방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TV 여러 SNS에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검색하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연령대는 뭐 5, 60대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처럼 백마마을 5단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마마을 510동에 22평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가정하면 백마마을 5단지 뭐 어디서 전국 어디서 유튜브를 치던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이 바로 첫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 부동산에만 내놓았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등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선마을, 호수마을 비롯해서 저쪽 서구 쪽도 저희가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선마을에서 뭐 30평대 전세를 구한다. 뭐 무슨 학교 주변. 그러면 며칠 전에도 강선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학교 주변에 몇 평대 아파트 전세 구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단 직원이 많습니다. 매물도 많지만. 그래서 강선마을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발품을 팔아서 동시에 호수마을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22평을 아파트 보여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전세를 믿고 의뢰해 주시면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 최선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에 좋은 층수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010-3202-7031번입니다. 고맙습니다.